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견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정 작가님이 뭐 책이나 또 영화 또 어떤 인물 이런 그 군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 또 재미난 시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뭐 영화입니까?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영화를 한 편 가져왔는데요.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영화가 패러디된 장면은 엄청 많이 봤을 엄청 거예요. 많이 나왔죠, 진짜. 네, 그 회의실에서 이제 막 그 화를 내는 장면인데 요 짤만 딱 잘라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18년에 이제 독일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월드컵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막 그 장면, 그다음에 뭐 진짜 목록을 찾아보면 막 100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끝도 없이 나오죠, 진짜. 그렇죠. 네, 아니 여기서 잠깐 이 히틀러의 코수염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렇게 붙이고 네. 그 히틀러와 가장 유사할 사람이 이 넷 중에만 고른다면 천준 씨네. 나? 저는 김정은 얘기만 해봤어도 저는 비계님 같아요. 비계님. 아 그래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네. 한번 다들 갑자기? 이렇게 해보시고 네, 네. 나도 한번 그 보자, 장면 다들. 보니까 전혀 아니던데. 하지만- 아니 그냥 코수염만 보면. 코수염만? 딴 건 안 보고 코수염만 아니 본다고? 코수염을 이렇게 붙이면 좀 예, 비슷해 한번 이렇게 보여요. 하더라도 피디님 보시고, 다음에 예. 코수염 갖고 와보세요. 시청자분들이 테스트 자, 한번 해보게. 잠깐 했고요. 네. 네, 계속 해주시죠. 제가 이 언젠가는 합성해서 네. 올릴게요. 이 영화는 이제 2004년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이제 2014년에 개봉이 돼 소리 소문 없이 개봉하다 넘어갔죠. 네, 이제 영재를 이제 다운폴로 이제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기서도 그냥 다운폴로 하겠습니다. 이 히틀러가 그 이제 독일군이 이제 베를린으로 진격하면서 1945년 이제 4월 말 한 열흘 정도의 마지막 총통 벙커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 공습이 심해지니까 지하에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히틀러를 비롯해서 그 이제 사령부 비서들 그다음 이제 그 히틀러의 마지막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있었던 약간 부조리극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영화들이에요. 거의 자전 영화죠. 따지면. 네. 그리고 이제 네. 전쟁 영화긴 하지만 뭐 전투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이제 않는 편이고 히틀러 인물 중심으로 이제 그렇죠. 되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영화 첫 장면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히틀러 시선이 아니라 트라우돌 융에라고 이제 그 비서 있어요. 1942년도부터 채용됐던 무용수를 꿈꿨던 이 여성이 이제 비서로 이제 타자수로 이제 타자수 겸 비서겠죠. 채용이 되고 이 여성의 이제 나레이션으로 넘어간다.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히틀러도 주변 사람한테는 친절했어요. 라고 했던 이제 그 대상자가 바로 트라우돌 융에를 비롯한 이제 비서들이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뭐 이거는 독재자를 이제 비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친절했습니다. 예,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쵸. 예.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에바 브라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찾아온 거지 떠나라고 했어요. 딴 데 가라고. 왜냐면 공식적인 결혼 이제 연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쳐서 숨어버리면 사실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냥 그 곁에서 죽겠다고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히틀러 여자 관계가 굉장히 담백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에 있던 그 무솔리니 아저씨랑은 완전 딴판. 이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추종 관계였고 에바 브라운한테 했던 마지막 선물이 결혼식이었어요. 히틀러가 해줬던.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증명서도 직전에 이제 사인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에바 브라운이라고 썼다 지우고 에바 히틀러 이렇게 썼던 거 그 문서도 본 적이 이제 뭐 사진으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 괴벨스 그다음에 히물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괴링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와중에도 권력 다툼을 해요 또. 진짜 웃기더라고요. 히틀러가 죽으면 그 다음은 누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막 암투 같은 거 나오고 그 와중에 그 베를린 수비사령관이 이제 그 포병 대장 바이틀리였는데 이 사람은 진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막 전화하다가 부관 옆에서 장군님 하고 하면 폭탄 터져갖고 막 옆에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고 막 이게 되게 그리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사령부를 포격되면 옮기는데 너 도망치려는 거야라는 전화 갖고 빡쳐갖고 벙커 찾아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부관들이랑 만나는데 크랩스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바이틀링은 상대방은 진짜 먼저 완전히 먼지 하나 없이 깨끗. 그렇죠. 이 장면도 되게 좀 대조되는. 대조되는 장면이었고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 군데 들어있어요. 그 히틀러가 아마 공식적으로 영상의 마지막에 나왔던 게 히틀러 위겐트
중에 이제 막 그 대전차 전공을 세웠던 그 열 몇 살짜리 꼬마들을 이제 그 훈장을 주는 장면인데 그 중에 한 꼬마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볼을 살짝 꼬집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이제 예.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의 주인공을 이제 모델로 한 크란치라는 소년이 있고 그 아버지는 이제 또 동부전선에서 한쪽 팔을 잃은 이제 그 상위 군인인데 어떠냐면은 막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막 전투 준비하고 막 이러면 집에 가라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집에 말고 가라고. 그러면 막 독일 군인이 뭐 널 왜 이래 그럼 나는 살아있는 아들을 원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완전 반전주의자. 근데 또 웃긴 게 이 역할로 나왔던 배우가 그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 되게 좋아하는 화이트 타이거라는 그 영화 있어요.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히틀러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히틀러 나와서 상대방 참. 그 그림 얼굴이 안 보이는 상대방에게 약간 이게 헛소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그 네. 연기 참 잘했고 아유, 제가 멋있어요. 정말 봤을 때 잘했어요. 그 예. 그런 어떤 광기설인 그런 것도 좀 좋았고 그랬는데 네. 실제 그 정말 그 히틀러라는 인물과의 그 싱크로율은 어때요? 엄청 좋죠. 엄청 난 좋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연출된 히틀러, 그쵸. 목소리까지 네. 심지어 네. 그 사람은 연출되지 않은 히틀러의 개인적 기록과 심지어 핀란드에서 비밀리에 동호회 히틀러의 그 목소리. 개인 대화 녹음 쪽까지 똑같이 흉내냈어요. 그 브루노 간치라는 스위스 배우인데 예. 얼마 전에 엄청 돌아가셨죠? 노력해가지고 히틀러의 그 실제 모습을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근데 다만 이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치. 이 사람은 강력한 반나치주의자인데 이런 연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가 연습은 왜 했대? 이 내용 아니 그래도 개런티. 이 사람은 개런티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 나치와 히틀러의 본 모습을 연출된 모습이 아닌 그 실제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했고 잘했어요, 그럼에도 진짜. 불구하고 이 철없는 나요나치 놈들이 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촬영장에 들어와가지고 하이틀러 이래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미치려고 그랬대요. 감명 진짜. 받아서 엑스트라 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네오나치주의자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중에 영화팀에서는 굉장히 유감이지만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다. 근데 연기가 아니죠 이 사람한테는. 그죠. 네. 죽음이었겠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영화 전체는 어떻게 보면 반전 영화에 가까워요. 가까운 게 아니라 강력한 반전 영화죠. 네, 이거.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그 초반에 그 트라우드 융의 실제 장면 나오고 42년도에 늑대 굴에 볼프스탄체 이제 그 채용된 이제 여성 타자수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히틀러가 직접 면담을 해요. 타자수 자기가 고용해 된 타자수니까 되게 신사적으로 나오고 요 장면 지나고 이제 45년도에 이제 베를린에 포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공습으로 떨어지는 거냐 포격이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잠자던 이제 타자수들이 이거 포격이네. 포격이야. 뭐 이라고 놀라는 장면부터 이제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들. 벙커 밖에 나오는 장면은 그 소년 크란치라는 소년이 이제 그 히틀러 유겐트에 소속돼서 전투 준비를 하고 아버지랑 갈등을 좀 일으키고 그 와중에 또 광신적인 독일 군들은 또 이런 배신자들을 찾아서 목매달고 예. 예, 그런 와중이고 어딜 가나 꼭 있어. 예, 그다음에 또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괴벨스도 마찬가지인데 야 이건 이걸 왜 내 탓이라고 해. 야 날 뽑은 놈들 잘못이야. 야 다 싹 다 불태워버려. 예,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 클라우스 세비츠 작전이라는 걸 하면서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라는 거기서도 보면은 그냥 싹 다 멸절시키려 버리려고 한 거야. 자기 자신들 다 태워버리고. 이때쯤 되면 사실 이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독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독일 민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야 우리 다음은 없어. 야 싹 불태워. 이런 장면들이 좀 광기 어린 장면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지하도 같은데 이제 숨어 있는데 여기 이제 소련군이 공격해 온다고 자국의 피난민들이나 환자들이 있는데 그냥 수문을 개방해 버려요. 이 장면은 사실은 물에다 죽이는 거야. 예, 그냥 숨을 대는데 이 장면은 그 이 영화랑 사실 같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 유럽의 방이라고 보거든요. 5부작짜리 러시아가 만든 전쟁 영화. 이거는 배우들을 데려다 놓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군대를 데려다 놓고 찍은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도 보면은 이제 5부가 아마 베를린 전투인데 이 베를린 전투에서 이제 요 장면이 나와요. 지하로 진짜 근성의 소련군이 대전차포를 끌고 들어가요. 질질 끌고 내려가면서 독일군이랑 전투가 벌어지면 독일군이 여기서 이제 숨을 시키려고 이제 수문을 열어버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바이틀링 장면 중심으로 했던 근데 여기도 전투라기보다는 그냥 사령부의 장면 사령부까지 포탄이 날라와서 장군이 막 그 부상을 당하고 막 먼지 뒤집었을 정도로 사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이제 바이틀링 장군이 빡쳐갖고 가갖고 이씨 내가 말이야 야전에서 굴린 게 얼마 전에 이따위로 막 했더니 나중에 히틀러가 잘했어 자네를 베를린 수비사령관 임명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이거 나중에 해주세요
됐다라는 표현 이제 그런 표정으로 나와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 뭐 이런 게 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히틀러한테 다른 데로 피하라 왜냐면 이제 베를린이 포위된 거지 다른 지역에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다른 지역을 피하라라고 했을 때 약간 광기에 찬 얘기로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장면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 영향을 끼친 게 바로 그 무솔리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도망치다가 사실 죽어갖고 거꾸로 시체 매달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쵸. 다 네. 뿔뿔이 흩어지고 그쵸. 시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죽진 않겠다.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목을 먹겠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왜냐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타이밍을 잡아야 자기 시신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소련군 손에 넘어가게 되면 난리 날 거라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자기 부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나 죽을 테니까 이제 화장해라. 화장해달라고. 네, 그 얘기를 그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요. 사실 보통 사람 얘기하기에 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파괴적이고 단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무서운데 히틀러는 그냥 야 잠깐 나 담배 피고 올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나 이렇게 죽을 테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해줘라고 하니까 부관도 다 담담하게 들어요. 그 쉔크였나 그 꺽다리 있거든요. 실제 키가 198인가 199였고 배우 키도 198이었어요. 이 배우가 뭐 이렇게 알겠다고 뭐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는 몰랐을 테니까 사실은 그 전에 회의를 하면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회의 장면. 네. 그게 사실 졌어. 우리가 네. 졌어. 그 회의 장면이 네. 패러디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그쵸. 그거를 패러디가 아니라 본 영상으로 제대로 자막 놓고 보면 정말 소름 돋아요 진짜 막. 그렇죠. 예. 왜냐면- 그게 네. 여담입니다만 패러디가 몇 가지나 있나요? 100개 넘었죠. 헤아릴 수 없이 넘어? 많아요 네, 네. 진짜. 그 모든 상황에 다 맞는다면 그렇죠. 그쵸. 예. 네. 왜 메로나 안 사왔냐부터 화내고 그렇죠. 막 예. 많았어요. 예. 영화의 장면들이 다 패러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 다 회의 장면만. 네. 예. 회의 장면만. 네. 예. 그 장면도 이제 그 장면이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영화의 핵심 장면은 히틀러의 죽음이라고 봐요. 마지막에 되게 담담하게 그러니까 죽는 장면 안 나와요. 왜냐면 방에 딱 들어가고 나서 문을 이렇게 닫잖아요. 네, 닫고 이렇게 정적이 잠깐 흐르다가 탕 소리 나면 그 벙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 죽었구나 라고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웃긴 장면이 뭐냐면 히틀러가 되게 채식주의자에 담배 이런 술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벙커에 담배를 못 피게 했어요. 맞다 그러니까 맞다. 각각께서 이게 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담배 끄네. 담배 끄면서 피워 이렇게. 예. 이 장면이 약간 뭘 시사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지 실제 있었던 완전히 일, 히틀러는 네. 끝났다 이거죠 진짜 네. 이제는. 그리고 되게 담담하게 그 다음에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어졌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시신은 이렇게 벙커 밖에 가져가서 이제 휘발유 껴안고. 가솔린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포탄이 한번 터지니까 도망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전쟁 영화가 리얼리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배우의 연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총알이 실제 영화를 상상하고 만든 건데 막 옆에 있던 동료가 쓰러졌는데 계속 총 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숨든지 움찔하겠죠. 근데 어떤 영화 보면은 앞만 보고 총 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요. 여기서는 포탄이 터지니까 되게 꼴사납게 피해 다녀요. 되게 네. 추하게 그렇죠. 네, 벙커로 다시 들어갔다가 네. 사람들이 막 나오고 다시 네. 시신 태우다가 또 포 날라오는 소리 들리면 또 잠깐 들어갔다가 그게 시신을 태우고 불길이 확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치식 격리를 딱 해요. 되게 멋있죠. 근데 그 중에 삐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막 이러다가 막 어떤 사람은 그 한 명은 벽에 기댄 채 엉덩이를 이렇게 약간 들어 올리고 이렇게 엎드린 장면이 있어요. 네. 이거는 감독의 디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치 독일이 가지고 있던 절망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가짜인지를 이렇게 한 순간에 딱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히틀러의 시대는 끝났고 사실 베를린 전투는 당일날 그다음에 다음날 그다음에 이제 종전이 공식적으로 됐던 건 이제 5월 8일, 5월 9일이었었는데 이때까지 사실 베를린 시가에서 전투가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이틀링 대장이 이제 소련군이랑 항복을 해서 그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그 트럭 방송차 같은 데 지나가면서 히틀러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라. 뭐 이렇게 우린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사람들 표정이 약간 꿈에서 깨어나는 표정? 예. 예. 우리 여태가 뭐 했지? 예. 여태까지 지금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한 거지 우리가? 기가 막히는 거지. 그 기가 막힌 거죠. 소련군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 끝까지 밀렸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약간 꿈꾸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그치 걔네는 만 킬로로 예.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그렇죠. 예. 독일군은 약간 꿈에서 깨어난 표정.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처형 부대가 다니면서 그 이제 소년의 어머니 부모님을 죽이고 딱 그 시점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소년한테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거.
그다음에 상징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은 그 갑자기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장갑차 안에 여성 이제 젊은 여성 이렇게 구겨던 채 죽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베를린 시가전 전투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었어요. 그 한엄하고 장갑차 안에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낑겨 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문에 이렇게 낑겨 있는 채 죽어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전체적으로 막을 내리는데 그 전쟁 영화가 막 부수고 막 사람 비장하고 이런 측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명작이 리얼리티를 살렸다면 그 리얼리티를 뛰어넘은 또 다른 히틀러란 인물에 대한 어떤 조명? 그것도 굉장히 영악한 게 뭐냐면 사실 박찬준 위원에 대한 어떤 영화를 찍는다면 박 의원님을 주인공으로 하면 영화가 이게 다 보여주질 못해요. 이 사람의 눈으로 카메라가 가니까. 근데 우리들 눈으로 박 의원님을 보면 정확히 보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시선이 관객의 시선이 되기 때문에 트라우들 융예를 주인공으로 해서 히틀러를 바라보게 됐고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한 주인공이 없어요. 어떻게 괴벨스 가족한테도 조명이 비쳤다가 페겔라인도 잠깐 비쳤다가 누구누구나 그 장면의 그렇죠. 주인공처럼 나오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괴벨스 가족 얘기가 정말 그렇죠. 정말 네네. 그거 보고 정말 우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네.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것도 예. 진짜 그 부분도. 그 종전, 그러니까 독일 패망 10일 전이면은 어떤 전투들이 보통 이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의 다 그냥 밀렸던 건가요? 그러니까 베를린 전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예. 이제 특히 우리 스탈린 강철의 대원수께서 야 누가 베를린에 깃발 꽂지 몰라 하는 바람에 진짜 더 애꿎은 소련군이 더 많이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 전투는 한 독일 그러니까 4월 중순 정도부터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련만 계속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미군, 연합군도 다? 소련. 그러니까 네. 엘베강 소련도? 기준으로 해서 엘베강 서쪽은 미군하고 영국군, 프랑스, 그러니까 서방연합군이 하고 그 동쪽은 소련군이 맡은 거니까 베를린은 미국 연합군이 없는 거죠. 다른 연합군은. 그러니까 이제 연합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의 실리를 택한 거죠. 왜냐하면 베를린을 이제 연합군이 공격하게 되면 그 소련군 희생이 너무 크니까.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그때 소련군 전사자가 거의 저기 8만, 10만 이 정도. 독일군도 굉장히 저항을 했다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네. 저항을 했죠. 갈 데가 거기까지 밀렸다는 거는 정말 도망갈 데가 없다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여기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없어진 쪽은 독일군도 있지만 SS 중에서 노르트란트라든지 프랑스에서 이제 SS로 지원했던 부대, 이쪽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어차피 반역자로 처벌되니까 그냥 싸워. 거기서 그죠. 진짜 마지막까지 이제 싸웠던 부대. 프랑스인 반역자들. 그렇죠. 뭐 이제 그 나중에 프랑스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그 프랑스에서는 그 장면이 삭제됐다는데 프랑스군이 이렇게 독일군 끌어내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처형한 장면이 이제 미군이 트럭 타고 지나가서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돌아가면 뭐 똑같죠. 독일군도 쏴 죽이는 애들인데 뭐 나 프랑스 사람인데 독일이랑 싸웠어요. 그럼 이런 SS 이러고 쏴버리지 뭐 고생했어요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환영해줄 리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려 베를린 전투 자체를 잘 보시려면 유럽의 해방 이제 그 자막은 안 깔려 있는데 밀떡들은 사실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어떤 장면인지. 그게 약간 화질이 안 좋지만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5부작 다.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베를린 전투에선 여기서는 국회의사당 이제 그렇죠. 점령 장면이 이제 인상적으로 이제 좀 극화가 되긴 하지만 인상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다운폴 한번 보시고 거기에 베를린 전투가 좀 궁금하시다면 유럽의 해방이란 5부작 그 5부작 전체 다 괜찮아요 영화. 근데 좀 괜찮은데 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5부 같은 경우는 베를린 전투 장면, 뭐 동물원에서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고. 소련의 그 냉전 시기의 전쟁 영화는 배우들을 데려다가 찍은 게 아니라 그냥 군대를 데려다가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한 편의 영화를 그냥 쭉 해서 봐서 뭐 질문할 건 많았지만 그냥 쭉 한번 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계속 그 정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영화를 보는 시각은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연기자의 그 연기 뭐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명확했던 그런 영화의 하나고요. 이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북한의 김정은도 1인 독재 뭐 주체사장으로 뭉쳐 있는 1인 독재 그 엘리트층을 이루고 있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평양 지하에 정말 거대 도시 요새화돼 있고 뭐 그 김정은 벙커들이 다 있는데 자꾸 이렇게 좀 오버랩되면서 그 네. 미래의 김정은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예,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 그 우리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몰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다운폴에 대해서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못 보신 분 혹시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패러디만 보지 마시고 한번 영화 네네. 전체를 꼭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 보는 그런 시간 밀떡이라면 네.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